신공항 시대 북구을 확 바꾸겠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보수 정당에서 제가 처음으로 여자가 처장이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소위 이제 유리천장을 깼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보수 지역이지만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뭐 어려운 점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단점은 남녀 뭐 사람이 겪거나 후보가 겪는 어려움 뭐 이런 거지, 뭐 특별히 여자라서 이 시대에 막 어렵다, 저는 그런 거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주변에 앞서가는 사람이 저 하나기 때문에 조금 바람은 좀 거치게 부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일 1순위고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 어려움은 있고, 다 이제 단점은 저는 사실 뭐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점은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선거 전에 가거나 뭐 어디 중앙당에 있거나 제가 국회 가서 정책연구위원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게 내가 여성 아니었으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1세기는 다들 이게 디테일이 파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르스 같은 거 겪고 뭐 이랬을 때도 대안을 마련하고 이럴 때도 간병 체계라든가 이런 게 우리 흔히 생활 정치에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당하고 그게 이제 정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사실 남성들은 조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무던한 그런 게 있어서 아주 디테일함을 요구되는 정책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이래야 될 때는 그게 여성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 나와 보니까 저는 이제 대구 북구을 지역에 금호강 건너 쪽인데요. 선거 나와 보니까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주목성이 강해요. 여성들이 거의 뭐 잘 안 나오니까 저 여자가 뭐 여자라서 이거보다 여성 후보가 왔네? 이런 거 있어서 저는 아주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여성 후보로서의 장점이 더 많다. 우리 보수 지역에서 여성들이 많은 곳에 그 보수성에서 여성 후보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혁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혁신은 새로운 것을 뭐 하고 어떻게 하고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우리가 조국 사태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평등하지 못하고 부모가 뒷바라지하고 뭐 이런 불평등함 뭐 이런 거는 사실 뭘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이나 원칙 시스템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 틀을 지키지 않고 뛰어넘고 또 그 시스템에 맞추지 않고 다른 이런 이상한 그 시스템을 접목해서 뭐 부자들은 뭐 부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 자기 양심, 자기 가정,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가 혁신의 원칙은 원칙대로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제일 큰 혁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변화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변화는 요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뭐 행복한 라떼라고, 요즘 젊은이들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들을 라떼 세대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꼰대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키운 우리 이제 자녀 세대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오히려 선배들보다 더 원칙적이고 더 정직하고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혁신하는 회사 이런 데서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뭐 하는 게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오히려 20대, 30대들에게 경영자들이 그 친구들을 불러서 멘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멘토인 거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지도자급에 있거나 리더들이 배워서 이 시대에 맞춰간다. 그래서 저는 변화는 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가장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전 책에도 썼습니다만 리버스 멘토링 그 단어에 요즘 꽂혀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렇게 명함을 들고 가면 저는 좀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탁 보시고 명함 나누면 이렇게 딱 보시고 또 이 부위가 아까 이분 왔다 갔는데 이런 얘기 하세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세요. 이번은 다 된다 찍어줄게.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후보가 우리 자유한국당에 오늘까지 앞으로 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7명입니다. 그 7명이 지역 돌면서 각자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대구시당의 사무처장과 우리 당의 핵심 주요 당직 보직 중앙당하고 다 거치면서 당을 지켜온 사람 입장에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7명의 후보가 오면 다 등 떠들여 주시고 그분들 얘기를 다 경청 좀 해주시고 좀 파티로 즐겼으면 좋겠어. 야, 우리 지역에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다 모였구나.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후보 얘기도 들어보고 아주 즐기는 그런 이제 경선을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체 지금까지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그러는 거는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후보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아주 즐겁게 즐겨주시고 저는 이제 공약 같은 제 얘기는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이제 오늘 공항에 입지가 선정이 됩니다. 근 60년 만에 저희가 공항이 경북으로 가는데요. 우리 북구을이 그동안은 대구에서 빠져나가는 마지막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우리 대구시장 도지사께서는 행정통합도 얘기하는데 그럼 그 행정통합에 관해서 글로벌한 공항이 경북에 가면 우리 북구을은 끝나는 도시가 아니고 시작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서 제가 오랫동안 한 10년 이렇게 활동해 보면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 곳이 옛날보다 굉장히 발달 마곡지구에 LG전자단지라든가 이런데 제2의 강남을 꿈꾸듯이 막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우리도 글로벌한 저 공항이 저기에 경북에 오면은 우리는 첫 번째 대구의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나 신나는 희망이 생긴 거죠. 막 설레입니다. 그 지금 후적지도 있고 동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구에서 처음 들어오는 그곳이 정말 너무 이렇게 수성구나 강남 지역이나 또 다른 송도, 인천 송도나 부산의 센텀시티나 이런 새로운 신도시의 모습을 막 상상해 보면 우리도 드디어 끝자락이 아니고 들어오는 이 대구에 들어오는 랜드마크 도시가 되겠구나 이래서 요즘 이런 신도시로 성공한 지역 이렇게 스케치해 보면 굉장히 설레이고 우리도 항로가 이제 거기 없어지거든요. 사실 북구을은 항로가 그렇게 지나가니까 고도 제한이 있어서 작은 아파트밖에 지을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굉장히 그런 제 캐치프레이즈도 신공항 시대 북구을 확 바꾸겠습니다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북구을에 가서 거긴 제가 또 25년 동안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좀 그 상상을 하면 우리 집값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저기 끝에서부터 개발해서 이렇게 쫙 들어오는 청사진을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가 이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어려운 질문으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자리에 성공하기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주변에 평가받는 게 그거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8살 때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 다 잃었는데 6남매 막내였어요. 그런데 제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까지 하기까지
큰 굴곡진 삶이 저한테 안 주어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게 이렇게 주어진 건 형제라든가 주변의 어른이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저한테 좋은 인연으로 다가와서 좋은 복들을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 기념회 할 때도 나 참 덕분에 오늘날 덕분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분 덕분에 이렇게 됐고 이분 덕분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는 삶의 가치가 뭐냐면은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인연들하고 참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인생을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참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 북걸에 나온 7명의 후보를 면면을 보면요. 제가 이제 당뇨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 부분에서 알고 이분은 요 부분에서 알고 이분은 이런 기간에서 인연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타당 후보하고 할 수 있는 최고는 경선이 딱 끝나면 통합력이 가장 강한 후보가 아닐까. 예, 제가 이제 대구 시당의 사무처장도 하고 중앙당의 여의도 아카데미 소장도 하고 또 국회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 인연들이 있는데 다 소중한 인연들로 있어서 제가 후보가 되면 굉장히 이제 통합할 수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합이 잘 되면 단결이 되겠죠. 우리가 단결이 딱 되면 상대 후보가 보일 거고 그러면 그 상대 후보랑 저희들이 붙었을 때 100%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은 후보들이 나오니까 우리 후보끼리의 경쟁이니까 의외로 지금 여당 후보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후보 통합이 딱 되고 하면은 그게 이제 통합해내고 당의 이제 당원들의 그 당력 그러니까 당원 애당심 이런 게 복원이 되면은 그 자체가 우리 필승 압승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인은 제가 좀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6분 나온 정치하는 후보들 다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분 한 분 한 분 다 본인이 출사하는 다 이유가 있고 뭐 한 분도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우리 후보들 제가 당뇨로 있으면서 맺은 인연들이라서 절대 뭐 한마디도 디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제 끝나면 그런 이제 당 복원력이 강하게 미쳐서 압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지어준 건 이 다리가 하면 뭐든지 1등 뭐 이게 이제 후배들이 모여서 지어준 건데요. 북구에 이렇게 돌면서는 이게 이제 서서히 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생겼습니다. 제가 칠곡향교의 장의를 맡아 있는데요. 그 어른들한테 가니까 여기서 오래 살고 노원동에서 또 공부하고 저희 삼령초등학교도 지금 북구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야, 이다리 후보는 북구의 큰딸이다. 또 어떤 분들은 북구의 맏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북구가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 좋다. 북구의 큰딸 참 괜찮은 거구나. 딸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유 안타깝네. 부럽죠? 네, 딸 있는 집. 네, 요즘은 딸 있는 집이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한테 북구의 어르신들이 붙여진 게 북구의 큰딸이라고 외치고 다니라 해서 저 북구의 큰딸이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거기서 석사, 박사 했는데요. 공부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정치는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공기와 같거든요. 이렇게 입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통치 행위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런 공동체가 느끼는
정치라는 도구는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뭐 현안 문제라든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비전이라든가 우리 공동체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우리 공동체가 이게 나눠야 하는 이런 뭐 사각지대 보완까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사실. 근데 정치가 바른 정치가 미세먼지 없는 진짜 청량한 공기고 바르지 않고 자기 이익만 가지고 챙기고 뭐 이런 정치는 사실 미세먼지처럼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몸이 서서히 안 좋아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박사과정까지 정치학을 쭉 공부하면서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볼 때 정치라는 이 도구가 가장 우리 지금 치면 대한민국의 현안을 해결해내는 뭐 이렇게 뭘 들어야 요리를 하려면 도마랑 칼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동안 느꼈던 공부할 때 느꼈던 선진국의 이런 정치 행태라든가 발전 그리고 또 행정부의 도청에 가서 행정하면서 느꼈던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했던 거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1급 그 정책연구원 차관복급입니다. 그거 하면서 정치 저 의원들이 저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규합을 해가 이렇게 풀어내면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게 전부 정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정치 참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수석을 했는데요. 지금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간호 체계가 진료 체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자격증을 따도 장롱 간호사 면허라고 해요. 간호사 돼갖고 그냥 안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면허.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 제가 경북에 가보면 간호사가 부족해요. 간호 인력 배출은 많은데 간호사가 부족해. 그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료비 속에 간호비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안 그래요. 간호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따로 체계가 돼 있어서 건강보험에서 따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적당하게 대접을 받고 꼭 이게 이제 제가 다 이거가 그냥 예시인데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입법하면서 보면 이런 거는 참 정치적으로 풀고 시스템으로 입법하고 또 돈도 건보를 이렇게 갈라야 되니까 그리고 기득권에 이런 사람들 설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재화 가치를 어떻게 하면 골고루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잘 나누는가가 정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서 꿈이 있었는데 이번에 행복한 라떼 그 책을 만드는데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림이 35장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로 책을 만들었는데 혹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국회의원 하려고 그 그림 북구를 다 그린 거예요. 북구에 있는 그 그림 들고 있었나 하는데 사실 꿈은 제가 정치 외교학과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치인이라는 그 위치에 가야 그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 82년생 그 김지영 그게 이제 회자가 되고 이게 영화화도 되고 특히 20대, 30대, 40대 남녀 간에 막 다 이게 설전도 오고 가고 이랬는데 사실 제가 10년 동안 아이 둘 키우면서 경력 단절을 겪은 육아 때문에 10년 동안 집에 전업주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 가서 답을 내놓고 싶습니다. 82년 김지영의 그 쓸쓸한 베란다를 내려다보는 그 뒷모습에 돌아서서 활짝 웃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이런 정치를 꿈꾸게 된 계기도 그렇고, 이번에 출마하게 된 계기도 제가 북구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 내가 국회의원이 물론 나란 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가 여기 살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에 가서, 때로는 이제 그 지역 문제도 이번에 포항에서 만든 지진특별법이나 신라환경특별법, 그 지역만의 문제인데도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법이 필요한 것도 있고, 이래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 어느 지역에 간다보다는 내가 여기 살면서 이 참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국회에 가서 해결해 봐야지. 이제는 상향식 공천에 상향식 인물 배출도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을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이제 강 건너 우리만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북구을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제 조금 비교가 되는데, 저는 거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애들 다 보내고, 거기에서 이제 육아하면서 또 여기서 워킹맘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아는 이력만큼 또 무슨 제 삶에 이 정도에 어떻게 이렇게 국회 가서 1급하고 도청 가서 3번째 자리하고, 당에서 가장 그 사무처의 꽃이라는 시도당 처장, 여의도 연구원 소장, 정책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어떻게 했나 이러니까, 제 마지막 멘트는 우리 북구 7구 강북 지역이 복터인 것 같아요. 아주 복이 있는 복터인 것 같아요. 여기에 살면서도 KTX 타고 다니면서 주말 부부 하면서도 다 이뤄낸 이력이라, 저는 굉장히 북구 주민들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조금 아쉬움은 이제 주말 부부하고 이래서 제가 북구에 봉사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돼서 이런 노력 봉사라든가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주부 아내.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밤 11시 30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아주 독특해요. 남의 음식을 잘 안 먹는, 아주 제가 이 나쁜 버릇을 아직 못 고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된장국과 그 미역 줄기 볶음을, 제가 요리를 좋아합니다. 후딱 해고 이래 있었는데, 저는 요즘 사람들은 저같이 못 살면, 저는 슈퍼우먼처럼 살았어요. 애기 키우고 직장하고 남편 내조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남편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역지사지를 해보면, 부인이 주말 부부 10년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다 해서 너무 좋아했는데,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여보 나 국회 출마해야 되겠어 이러니까, 또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이때까지, 제가 직장이 정당의 사무처다 보니까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겪었을 것 같아서, 저는 우리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소통하고 이해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막 나가가 나 오늘 하루 종일 막 했는데 당신 내 다 해줘야지. 물론 이제 일 도와주는 분 있지만, 진짜 남편한테 따뜻하게 내가 했던 된장, 저는 이렇게 물론 알게 모르게 걔들 이렇게 지금도 다 커도 지금 하고 있을 거다 이런 게, 엄마라는 거는 우주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머리에 남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고, 자식들은 뭘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지금 이 두뇌가 엄마가 되면 그냥 싱글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엄마가 되면 하나님이 그런 영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주를
이게 다 감삼는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 이제 워킹맘들한테 제가 책에 나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더라 이런 포인트를 심어놨는데요. 될 수 있으면 좋은 면 보고 칭찬해주고 다그치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정당에 생활하니까 매일 맞서잖아요. 여야가 맞서고 뭐 이런 그런 데 있으면서 그런 거 전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좀 한 번씩 팽팽할 때 이렇게 놓는 법을 좀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3 다 돼가는 아들 조퇴시켜서 1박 2일로 이렇게 이 산천을 돌아다니는 이런 여행 같은 거 그런 거 좀 하면서 너무 긴장된 삶에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주는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야, 좀 놀자 이러고, 고3 되면 야, 너는 공부하고 엄마는 드라마 본다? 이렇게 뭐 자기의 역할과 나의 역할에 각자 충실해서 파트너로 이렇게 가족이라는 게 살자. 뭐 이렇게 육아, 뭐 엄마의 도움, 보필, 뭐 이런 거는 다른 엄마들처럼 하지만 표현은 삶에 내 엄마, 아들, 딸로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자. 이런 쪽으로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들 어떻게 하면 북구에서 서울대 보냈어요. 막 얘기하고 이러면 제가 뭐 예, 제가 보낸 게 아니고 지가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그래서 애들도 그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부모가 강심장이 돼야 돼. 그게 무관심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거 그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이게 범이 이렇게 산꼭대기에서 제일 강한 자식을 굴리잖아요. 그거 하기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과외 많이 안 했는데요. 과외 막 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 과외 하자는 엄마들 얘기 막 들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막 입시학원 막 밤 10시까지 막 보내야 되는데 흔들려요. 근데 이제 자식 믿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은 이래 살짝 보완해줘도 뭐 그런 부모가 강심장이 돼야 애도 자기 길을 강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그렇고 남편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너무 좋아해서 따라다녀서 아직도 그 마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저 싫어해도 저는 너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된장도 끓여주고 그게 너무 즐거워서. 네. 뭐 어떤 점이 좋으셔가지고 따라다니셔요? 보통 이 후보님 나이 때 여자가 남자를 따라다니는 게 극히 좀 드문 일 아니지 첫째예요. 않습니까? 지금은 할아버지 됐는데 되게 잘생겼었어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보편적으로 잘생기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눈에. 두 번째, 저를 굉장히 이렇게 그냥 우리 이렇게 밑에 엮거나 뭐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도 제가 하는 일을 200% 지원은 안 해주는데 믿어주는 거. 지원과 믿어주는 건 다르잖아요. 지원은 같이 막 걔가 막 하는 건데, 우리 부인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믿어주는 거가 그 연애할 때도 굉장히 믿어주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믿음성이 가고 한자의 뿅 같습니다. 나는 너의 큰 산이 되어주고 싶다. 뭐 이런 연애 편지 딱 한 구절에 저 사람이 내 산이 되어주겠구나 싶어서